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특이점과 호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파이코인 채굴 열심히 하고 KYC 인증하면 끝나고 뭐 하면 된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죠. 무조건 파이코인을 옹호한다든지 무조건 파이코인을 깐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깔려면은 또 옹호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바로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하나의 댓글이 올라옵니다. 수고하십니다. KYC가 9월 말까지 저번 1300만 명이 KYC가 돼 있다는데 채굴자는 6천만 명이고 KYC가 9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9월 말까지 1500만 명 이상 되었다고 보면 나머지 채굴자들 KYC 안 한 4500만 명이 채굴한 것이 소멸되는 건가요? Yes.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게 뭐랄까요? 되게 의미심장한 글인 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공유를 드리기도 했는데, 자, 시크릿파이 캔니님의 채널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 사진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들은 캔니님의 채널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 채널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GOTM 메가모더 해가지고 나와있던 채굴하는 개척자는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3,500만 명을 헤아렸고 이것이 활성 채굴자의 설명에 적합하다라고 나와있어요. 현재는 6천만 명이라고 식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다? 활성 채굴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코어팀이 카운팅한 것들은 채굴자의 한 달에 일정 횟수만큼 채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개척자들이 매일 채굴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일정 횟수만큼 채굴을 하는 사람, 즉 그게 활성 유저라서 한 달에 몇 개월이에요? 한 달에 일정 횟수.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일정 횟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채굴을 통해서 카운트를 결정하는 개척자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 자, 가입만 하고 정기적으로 채굴하지 않으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계정이 1억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발자 대화에서는 파이의 계정 수가 7억 7천만 개에 달한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 수치에는 분실, 휴면, 사기 계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며, 웹 디버깅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팀 프로그램 매니저인 에릭 로맨스에 의해 개발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피들러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개발자의 대화에 보면 현재 약 8억 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고마워요,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 8억 개라는 숫자에는 활성, 비활성, 삭제, 중복 등 모든 파이 계정이 포함이 된다. 사용자 이름이 아닌 순차적인 계정 번호로 사람들을 식별하는 노드를 파헤쳐보면 이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파이의 도달 범위는 엄청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GOTM은 다양한 활동 수준을 가진 약 1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려진 계정, 그 다음 분실된 계정, 그리고 사람들이 20개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총 계정 수는 8억 개에 달한다라고 나와요. 제 생각에는 둘 다 활동 1억, 총 계정 8억, 그보다 더 높은 것 같다. 개척자들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순서대로 사용하던 계정 넘버가 할당되었지만 3천만 개 이후로는 계정 번호가 순서대로가 아닌 임시 번호가 되었다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9,289만 6,600이라고 떠 있고, 여기도 뭐 숫자가 되게 다양하게 뜨죠. 여기 보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8억 8천만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소프트웨어 채팅과 같은 채굴 앱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고, 쭉 보면 중간자, 프록시 역할을 해서 앱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해독한다 해서 첫 번째 사진 9289만 6600에서 9200만 번째로 가입을 했다라는 이런 뜻.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진에는 9억 개를 돌파하고 있음을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코어팀에 추가된 멤버는 8억 7183만 5069라는 8억 7천 번째임을 얘기를 한다라는 데이터고,
그래서 커뮤니티 관리자는 9억 개는 우리가 과거에 본 것과 일치하고 몇 년 전 당신이 5억 개 계정 데이터를 발견한 다음 나중에 이렇게 라골즈와 GOTM 모두 8억 개라고 말을 했고 최신 계정은 10억 개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참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 건데 자 파이투데이 관련해서 제가 이 파이투데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여기에 파이오니어 커뮤니티에 참여 파이오니어가 6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돼 있어요. 활성 유저 수고 한 달에 일정 횟수만큼 채굴을 했을 때 여기 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6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조건 뭐 상태 열기에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1,500만 명의 KYC 개척자 KYC 개척자는 1,200만 명이 넘고 3월 14일 945만 명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1,000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메인넷으로 이전을 한다. 3월 14일 기준으로 450만 명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쭉 내용들은 보면 돼요. 불리한 외부 환경이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금 1,000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메인넷으로 이전하는데 579만 명, 지금 현재는 6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1,500만 명의 KYC 개척자,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연말까지 1,5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활성 유저 수라고 해서 6천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제기가 됐던 것 중에 1,5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마저도 9월 30일까지 KYC 인증을 한 번이라도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뭡니까? 대부분 분들이 되겠죠. 나머지 한 4,500만 정도가 될 텐데 이분들은 뭡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인원 수치들은 KYC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이가 날아가요. 그렇죠? 이게 모두 소멸된다고는 안 하고 6개월 제외하고 나머지 게 날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채굴도 안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KYC 인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KYC 인증 안 하면. 그러면 결코 이 숫자가 많은 수치도 아니고 이 1,500만 명도 안 되는 현재는 1,200만이라는 수치인데 나중에 1,50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마그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6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파이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1개에서 1,000개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쭉 따져보면은 결코 우리가 KYC 인증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라는 뭐 결론적으로는 기승전결 이 얘기예요. KYC 인증 여러분들이 6개월 아닌데 우리가 9월 30일까지 받고 12월 31일까지 확실히 KYC 인증을 완료해야 안정적으로 뭔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거를 역이용해서 보면은 9월 30일과 12월 31일 이 이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파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파이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이 이후에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KYC를 받았는지 누가 KYC를 안 받았는지 그 진위 여부가 체크가 가능한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0월 31일이 지났을 때는 본격적인 뭔가 파이에 대한 시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결국에는 6개월치에 대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들 기존에 채굴 했던 것들은 다 삭제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아 파이코인이 그래도 괜찮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6천만 명이라는 저 수치가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채굴했다 그러겠냐, 실질적으로 저거에 대한 자료 데이터 신빙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왜? 결국에 이들이 주장하는 걸 믿어야지 코어팀이 주장하는 걸 못 믿으면은 도대체 누굴 믿고 이거를 채굴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면서 코어팀에서 나오는 공식 공지를 토대로 믿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어팀이 언급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 내용들은 그냥 찌라시로 도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